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요.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채널에 정말 소중한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덕분에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기업은요.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겁다고 할 수 있죠? 바로 제주반도체입니다. 이름은 참 평화로운데 주가는 완전 폭풍 그 자체였거든요. 오늘 그 폭풍의 눈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바로 이 차트.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작년 하반기, 정말 불과 두어 달 만에 보여준 이 엄청난 수직 상승 보이시죠? 이건 뭐 잘 만들어진 롤러코스터가 정상까지 그냥 단숨에 쏘아 올리는 딱 그런 모습이잖아요. 당연히 시장에서는 온갖 추측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급등의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과연 실체 없이 뜬구름 접는 테마주라서 생긴 거품일까요? 아니면 시장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거대한 기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요, 나무만 볼 게 아니라 숲 전체를 먼저 봐야 합니다. 제주반도체라는 회사 하나만 뚫어져라 쳐다보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 기업을 둘러싼 거시경제, 그리고 산업의 판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 반도체 시장의 두 얼굴에 있습니다. 왼쪽은 요즘 AI 시대의 귀족 대접을 받는 HBM이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흔히 쓰는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레거시 메모리, 그러니까 일종의 평민이라고 할 수 있죠. HBM은 AI 서버에 들어가는 최고급 메모리라 수익성이 어마어마하고요. 레거시 메모리는 수익성은 좀 낮지만 정말 많은 기기에 대량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제조반도체는 바로 이 오른쪽 레거시 메모리 시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거인들이 전부 다 HBM이라는 귀족 생산에 올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정된 생산 라인을 싹 다 HBM 만드는 데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맞습니다. 평민인 레거시 메모리를 만들 라인이 부족해진 거죠.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확 줄어버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HBM 페널티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거인들의 잔치가 오히려 작은 선수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된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긍정적인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완화됐다는 점이에요. 미국이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을 중국에 조건부로 수출 허용하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미중 관계에 약간의 해빙 무드가 생긴 거죠. 이게 제주반도체처럼 해외,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있는 기업들한테는 불확실성이라는 큰 짐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하나 줄어든 셈이니까요. 자, 이렇게 거시적인 판을 봤으니까 이제 시야를 좀 더 좁혀서 산업 트렌드를 들여다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왜 하필 제주반도체가 이렇게까지 주목받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온디바이스 AI. 요즘 이 단어 정말 많이 들리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똑똑한 AI 비서를 내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안에 아예 심어버리는 기술이에요. 예전처럼 멀리 있는 서버에 물어보고 답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기기 그 자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이러면 인터넷이 안 돼도 쓸 수 있고 속도도 훨씬 빠르고 내 개인정보가 밖으로 나갈 일도 없으니 훨씬 안전하겠죠. 바로 이 그림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AI가 이제 클라우드를 떠나서 우리 손안에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기기들이 훨씬 더 똑똑한 두뇌를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전개는 적게 쓰면서도 성능은 좋은 아주 효율적인 메모리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주반도체가 주력으로 만드는 LPDDR, 저전력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린다는 건 곧 제주반도체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한다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인 거죠. 아주 직접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장 환경이나 산업 트렌드 같은 말하자면 정황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역시 숫자를 봐야겠죠? 지금부터는 결정적인 증거, 바로 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088억 원. 이게 바로 제주반도체의 2025년 3분기 매출액입니다. 이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긴 정말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장사 좀 잘했네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체급 자체가 한 단계 완전히 올라섰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성장률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딱 1년 전하고 비교한 건데요. 매출은 무려 178% 이상 늘었고요. 와, 영업이익은요. 자그마치 627% 이상 폭증했습니다. 627%요. 이건 뭐 저처럼 시장을 오래 봐온 사람도 정말 보기 드문 손에 꼽을 만한 그런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이거든요.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퀀텀 점프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회사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차트를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4.9%에서 12.8%로 그냥 수직으로 상승한 게 보이시죠? 예전에는 물건을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었다면 이제는 팔면 팔수록 이익이 크게 쌓이는 고수익 구조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도 좋고 실적도 터졌는데 그럼 왜 다른 회사가 아니라 유독 제주반도체였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DNA는 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는 팹리스 회사입니다. 반도체 생산 공장인 팹이 없이 설계와 판매에만 집중하는 회사라는 뜻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이 필요 없으니까 시장 변화에 굉장히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거대한 유조선이 아니라 날렵한 쾌속선처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재고 부담도 적고 특히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맞춤형 솔량 생산에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아무거나 만들어서 팔지 않습니다.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기술 장벽이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에 집중하죠. 대표적인 게 바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리고 여러 개의 칩을 하나로 묶어서 공간을 확 줄여주는 멀티칩 패키지 MCP입니다. 특히 이 차량용 반도체는 사람의 생명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입하면 아주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제주반도체가 가진 황금 티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두뇌, AP칩을 만드는 세계 1, 2위 기업이 바로 퀄컴과 미디어텍인데요. 이 두 회사로부터 5G, 사물 인터넷 칩셋을 들어가는 메모리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한 팹리스가 바로 제주반도체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앞으로 쏟아져 나올 거의 모든 온디바이스 AI 기기에 제주반도체 메모리가 일종의 표준 부품처럼 쓰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넘어올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성벽을 쌓아 올린 셈이죠.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위기가 있기 마련이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주반도체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인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 CXMT라는 회사인데요. 중국 정도의 막강한 지원을 등에 업고 엄청난 저가 공세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경쟁자입니다. 하지만 제주반도체도 나름의 전략이 있습니다. 가격 경쟁이 심한 일반 제품 시장보다는 기술력이 중요한 차량용 같은 고부가가치 시장에 집중하고요. 또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산 부품을 쓰기꺼려하는 다른 나라 고객사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쓰고 있죠. 자, 지금까지 거시 환경부터 산업, 그리고 기업 내부의 강점과 약점까지 정말 많은 조각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모아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이건 회사가 직접 내건 아주 야심찬 목표입니다. 2026년까지 매출 3천억 원을 달성해서 전 세계 메모리 팹리스 회사 중에 톱3 안에 들겠다. 최근 보여준 성장세를 생각하면 이게 마냥 허황된 꿈처럼 들리지만은 않죠.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주도적인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뭘 계속 지켜봐야 할까요? 딱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매 분기 발표되는 실적이 정말 예상대로 계속 잘 나오는지. 둘째, 레거시 메모리 가격이 계속 좋은 흐름을 유지하는지. 셋째, 경쟁자인 중국 CXMT가 얼마나 빠르게 생산을 늘리면서 쫓아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디바이스 AI가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가는지. 바로 이 네 가지 변수가 제주반도체의 미래 주가를 결정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AI가 우리 손안의 모든 기기 속으로 들어오는 시대. 그 핵심 부품인 메모리 시장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제주반도체는 이 거대한 흐름 위에서 멋지게 파도를 타는 서퍼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더 궁금해집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